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어느 며느리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시댁 집안에서 재산을 두고 큰일이 있으셨다고 하시는데요. 과연 어떤 큰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요즘 계속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옛날에 이정현이 불렀던 노래 가사 중에 너나 할 것 없이 속물들이야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 노래 가사가 계속해서 떠오르네요. 그 이유는 확실히 세상에 속물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저도 속물인 입장에서 이번 일로 망한 동서가 속물이라고 욕하는 건 어렵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속물이 되는 건 역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걸 제 동서가 보여주었으니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거의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창 사태가 시작되어서 시국도 흉흉할 때였죠. 그래도 가족 모임 이런 건 아직 가능했던 때였고요. 워낙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저와 동서들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꺼내시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정말 환자도 많이 생기고 사람들도 많이 죽어나가네. 그러게 말이야. 언제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막 죽을지 모르겠어. 차라리 우리도 재산 문제를 일찍 정리할까? 시부모님은 이런 말씀을 나눌 만큼 재산이 많은 분이기는 했어요. 시부모님이 가진 자산을 다 합치면 4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토지인데 지금도 가치가 크고 앞으로도 가치가 오르면 오르지 떨어지지 않을 곳이라는 평가예요. 지금 팔아도 충분히 큰 돈이 될 곳이라 팔라는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시부모님이 지금도 쪼들리지는 않으셔서 땅은 본인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갖고 있다가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분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던 것이 1년쯤 전에 생전 증여 이야기가 나온 거죠. 솔직히 저도 욕심이 나기는 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직장에 있는 사람이고 작게나마 우리 집도 있어서 쪼들리는 형편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아들만 셋인데 3명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면 최소 13억 이상의 재산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 재산에 욕심 안 날 사람은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나오고도 특별히 재산 탐내고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부모님 말씀대로 생전 증여가 되면 좋고 아니라도 어차피 우리 남편에게 상속되면 저도 혜택을 보리라고 생각했죠. 이것만으로도 속물적인 생각이라고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사고를 친 겁니다. 우리 남편은 둘째거든요. 형님 내외는 별 문제 없는 분들입니다. 형님이 조금 까탈스러운 편이지만 못 참을 정도는 아니라 그냥저냥 얼굴 보고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생 쪽이죠. 일단 도련님은 전과자예요. 음주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죽이는 바람에 가지고 있던 돈 싹 다 털어서 유족들과 합의하고도 징역형이 나와서 감옥에 다녀온 사람이죠. 그런 남편 동생과 결혼한 동생도 솔직히 제대로 된 여자는 아닙니다.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구하고 그렇다고 배우자 내조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끼리끼리 붙어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던가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돈으로 사는 애들이죠. 저나 남편에게 민폐를 끼치지는 않아서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동생 내외가 시부모님의 생전 증여말이 나오고 나서 태도가 싹 달라진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작은 동서가 문제였어요. 남편 동생은 자기 처지를 잘 알아서 자기 부모님 앞에서는 숫기도 없고 그냥 조용히 살거든요. 그런데 작은 동서가 여우짓을 시작하는 겁니다. 들으니 전에는 명절날에만 시부모님 찾아뵈었는데 증여 이야기 나오고 나서는 정말 보름이 멀다 하고 시부모 찾아갔대요. 매일 2번 안부 전화하는 건 기본이고요. 태도를 천천히 바꿨다면 또 모르겠는데 증여 이야기 나오고 바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누가 봐도 돈 욕심 때문에 하는 일 아닌가요? 작은 동서 하는 짓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모른 척했습니다. 자기들이 변변치 못하니 시부모님께 잘 보여서 증여 재산을 확보하겠다면 그것도 뭐 자기들 살 길 찾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전입가경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도 일 터지고야 알았는데 작은 동서가 글쎄 저랑 형님의 험담을 엄청나게 했대요. 시부모님의 아들들은 착한 사람이지만 저나 형님은 재산 욕심만 많은 며느리라서 그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다 말아먹을 거란 식으로 이야기했답니다. 결국 자기들에게 많은 증여나 상속을 해달라고 여우짓을 한 거죠. 제가 어떻게 이 일을 알았냐고요? 얼마 전에 부모님이 저랑 형님 그리고 남편들만 불러다 이야기하시더군요.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막내 며느리를 더는 두고 볼 수 없겠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막내 며느리가 우리한테 너희들 험담하고 다니는 거 아니?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카톡을 보여주시더군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작은 동서가 성품이 가벼운 건 알았지만 설마 재산 때문에 형님이나 저를 이간질하는 인간인 줄은 몰랐거든요. 당장 달려가서 머리채라도 붙잡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막내 며느리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럴 줄은 몰랐다. 사람이 돈 욕심을 낼 수는 있는데 어디 시부모 살아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 애는 사람으로도 안 볼 생각이다.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못을 박았습니다. 애한테는 땡전 한 푼도 못 준다. 재산은 너희 둘만 나눠 가져라. 제가 말하기 조심스러워서 형님이 대신 시아버지께 물었죠. 어떻게 하시게요? 조만간 재산 증여하고 유언장도 쓸 거다. 그렇게 알고 기다려라. 정말 얼마 후 시부모님은 말씀하신 대로 재산 증여와 유언장을 해주셨어요. 땅 일부를 우리 남편과 형님네, 남편에게 준 거죠. 작은 동서한테는 땡전 한 푼도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도련님에게는 따로 말씀하셨답니다. 작은 동서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낱낱이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덧붙이셨대요. 이혼을 하면 네 목 재산을 주마. 아니면 한 푼도 없는 줄 알아라.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니까 재산을 주고 싶지만 그런 며느리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 당연히 작은 동서는 난리가 났어요. 자기 뜻이 아니었느니 오해가 있었느니 하면서 시부모님께 막 뭐라 한 모양입니다. 시부모님은 들은 척도 안 하셨고요. 결국 작은 동서는 우리에게로 화살을 돌렸어요. 처음에는 제게 좋은 소리로 말하더군요. 아유 형님 무언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뭔가 잘못 알고 계세요. 제가 아무렴 형님이랑 시부모님 이간질을 하려 했겠어요? 제발 시부모님 오해 좀 풀어주세요. 작은 동서의 진짜 얼굴을 알고 나니 이런 말이 참 가증스럽더군요. 길게 말 섞어봐야 제 입만 더러워질 것 같아서 짧게 말했습니다. 화가 난 건 시부모님이니까 시부모님께 풀어요. 꿋꿋하게 몇 번이나 제게 전화를 거는 작은 동서가 짜증이 나서 수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젠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찾아오더군요. 집에 찾아오면 우리 남편에게 무슨 봉변당할지 모른다 생각해서 제 회사까지 찾아온 것 같아요. 한두 번 말로 해도 안 들어서 결국 회사 사람에게 알려서 작은 동서를 출입 금지했습니다. 얼마 후 형님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애가 너한테도 찾아왔지? 네 형님. 회사에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통에 일단 출입 금지했는데 형님 쪽은 어때요? 마찬가지야. 자꾸 이러면 스토커라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알아보니 이 정도의 일로 접근 금지를 받기는 어렵더라고요. 경찰 신고도 뚜렷이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라서 어렵고요. 결국 저와 형님이 합심해서 작은 동서를 손봐주기로 했어요. 손봐줬다고 해서 때리거나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둘이 함께 찾아가서 작은 동서한테 단단히 말해두었죠. 얼마 전에 작은 동서 회사 다니는 거로 아는데 그곳에 작은 동서가 무슨 일 하고 다녔는지 다 까발려볼까? 뭐라고요?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은 그쪽이 먼저 한 거고 사실 우리도 치사하게 재산 문제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그쪽에서 계속 이렇게 굴면 우리도 치사하게 나갈 거야. 그렇게 재산이 탐나면 계속 시부모님께 잘못을 빌어봐. 정말 이러실 거예요? 자꾸 이러면 우리가 시부모님께 말해서 막내 아들이랑 의절시킬 거야. 그럼 그쪽도 재산이고 뭐고 영영 안녕인 것 알지? 이런 말을 들은 작은 동서는 우리에게 접근을 포기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시부모님께 싹싹 빌면서 조금이라도 재산을 구걸하는 걸로 알아요. 또 도련님이 재산 때문에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 중이고 작은 동서는 그런 도련님 달래느라 바쁘다더군요. 물론 시부모님은 계속 완고하시고요. 찌질하기 짝이 없는 작은 동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세상은 너무 속물처럼 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부모님 재산을 노렸던 작은 동서의 몰락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너무 속물처럼 살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